안녕하세요. 모티브 성형외과 박재희 원장입니다. 네, 요즘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관심이 이제 많아질수록 중년 눈 성형을 많이 하게 되는데, 이제 뭐 눈 성형 후에 이게 뭐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좀 이렇게 불만족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저한테 오는 경우도 많은데, 이제 중년 눈 성형의 실패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불만족하거나 좀 이렇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보통 저한테 오는 재수술 환자들 케이스를 보면은 수술하고 나서 더 좋아지려고 했는데 인상이 더 안 좋아졌다, 싸나워졌다, 뭐 강해 보인다, 그런 이유 때문에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은, 이제 중년 눈 성형은 젊은 사람들 10대, 20대 눈 성형하고는 좀 다른 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게 왜 다르냐면은 이제 해부학적 구조가 달라지는데,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좀 피부도 좀 처지겠죠. 눈 피부도 점점 늘어나고, 그리고 이제 뭐 햇빛이나 자외선 같은 것 때문에 좀 이제 피부가 좀 두꺼워져요. 뭐 지방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눈썹이 자꾸만 떨어지니까는 눈와 눈썹도 점점 가까워지고. 그래서 보통 보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눈 피부가 이렇게 볼록하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,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눈 위가 점점 답답해지고 그럽니다. 그러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눈 수술을 해도 그렇게 어색하고 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, 이게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돼서 이제 눈 수술하면 왜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냐면, 우선 일단 좀 피부가 많이 처졌으니까는 많이 잘라내야겠죠. 피부를 많이 잘라내고, 또 이제 환자들도 선생님 뭐 많이 처졌으니까 저 이번 한 번만 할래요. 뭐 나중에 또 하기 싫으니까 이번 한 번으로만 끝나게 해주세요. 하다 보면 의사도 좀 뭔가 좀 무리해서 좀 피부를 많이 잘라내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, 이제 사람 눈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 눈 밑이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. 얇은데 점점 위로 올라가서 피부가 좀 두꺼워져서 눈썹 밑에 피부는 굉장히 좀 두꺼운 피부가 돼요. 그럼 이제 상안검 수술할 때 이제 피부를 잘라내는 부위는 요 제일 얇은 부위, 이 부위에 이제 피부를 잘라내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 얇은 부위 피부가 없어지면서 위에 있던 두꺼운 피부, 여기 있던 피부가 팍 내려오게 되죠.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이제 볼록하게 됩니다. 눈이가 볼록하게 되고 눈하고 눈썹도 많이 가까워지고, 그러면서 인상이 굉장히 좀 싸나워지고 강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, 또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눈 뜨는 게 불편하고 이제 잘 안 떠지는 환자들 같은 경우 이제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눈썹을 좀 올리게 돼요.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위치보다도 눈썹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, 이제 상안검 수술을 해서 좀 처진 피부를 잘라내면 눈 뜨는 게 편해지죠. 편해지면은 올라갔던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. 내려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, 이제 수술 전에는 눈썹을 많이 쓰니까는 이마 주름이 좀 심해지게 되죠. 이마 주름살은 심한 대신 여기는 이제 피부가 팽팽해져서 여기는 별로 주름이 없는데, 이제 눈 뜨는 게 편해지면 올라갔던 눈썹이 내려오게 되니까는 이마 주름은 좀 좋아져요. 이마 주름 좋아지는 대신 눈썹이 떨어지니까 여기 눈 앞머리 쪽에 가로주름이라고 저는 보통 표현하는데, 이 주름이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. 이게 없던 주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있었는데 수술 전에는 이게 눈썹을 써서 이제 잘 몰랐다가 이게 눈썹을 안 써도 되니까는 이게 눈썹이 많이 떨어져서 가로주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보통 두 가지 이유, 이제 두꺼운 피부가 내려오면서 볼록해지는 거랑 가로주름이 생겨서 수술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인상이 좀 싸나워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. 그럼 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냐 하면은, 젊은 사람은 피부가 별로 안 처졌죠. 그러니까 피부를 거의 절제량이 굉장히 작습니다. 작고 이게 눈썹도 많이 안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는 눈이가 볼록하다든지 가로주름 같은 것들이 별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좀 절개로 쌍꺼풀 해도 그렇게 어색한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, 나이 들어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인상이 굉장히 싸나워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고 어디서 괜히 했다 막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은 그걸 좀 최대한 좀 뭐 100% 피할 수는 없습니다. 그거를 100% 피하려면 뭐 수술 안 해야겠죠. 안 해야 되는데, 그거를 뭐 100% 피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,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. 우선 이거를 얇은 부위 피부를 되도록 많이 좀 잘라내지 않고 좀 보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얇은 부위는 뭐 비절개 아니면 절개를 하더라도 최소량으로만 조금만 좀 절개를 하고,
나머지는 이제 두꺼운 피부 쪽으로 절개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눈썹 거상술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, 뭐 눈하고 눈썹이 좀 거리가 먼 사람은 눈썹 밑으로 한다든지, 아니면 가까운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위로 해야 되는데, 아무튼 두꺼운 부위 쪽의 피부를 올려서 이제 좀 처진 걸 해결하고, 되도록 얇은 부위는 좀 보존하는 방향, 그 방향으로 하게 되면 좀 눈썹이 많이 떨어져서 좀 볼록해지고 강해 보이는 걸 좀 조절할 수가 있고, 그렇게 되면 또 좋은 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눈썹이 좀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좀 가로주름 같은 것도 좀 아무래도 좀 덜 생기겠죠.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좀 인상이 강해 보이고 좀 세 보일 수 있는 거를 좀 억제하고,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 수술하면 안 됩니다. 욕심을 부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눈썹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진 정도를 100%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한 절반 정도는 좋아지고 절반은 남아있고, 나머지는 뭐 보톡스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좀 유지하는 게 자연스러움을 보존하면서도 어느 정도 젊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